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여러분, 토미입니다. 오늘은 요즘 차트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숙지해야 할 이 평행 채널 기법에 대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요즘 차트 분석에 빠져서는 안 될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추세선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추세선들의 조합 이런 개념이니까 추세선을 잘 활용을 하시는 분들은 한번 꼭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평행 채널이 뭐냐면요, 두 개의 추세선으로 이루어진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고점과 저점을 계속 내려가는 채널은 하락 채널이고요. 두 개의 하락 추세선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반대로 저점과 고점을 계속 올려가는 채널은 상승 채널이라고 칭하고요. 두 개의 상승 추세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추세선이랑 동일한 개념으로 이 채널 하단에서는 지지를, 채널 상단에서는 저항을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평행 채널도 추세선이랑 동일하게 이 형성 전략과 이탈 전략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게 형성 전략인데, 두 개의 고점이 생겼다는 거는 하나의 또 저점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점 두 개 그리고 저점 한 개가 생겼을 때 1차적으로 저희는 채널을 작도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전 저점을 한 번 더 내리는 로우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밑에서 카운터 트렌드 혹은 역추세 진입 타점을 잡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채널을 또 활용을 해서 잡을 수 있겠죠. 상승 채널도 비슷하게 저점이 두 번 나오고 고점이 한 번 나오면 이렇게 상승 채널을 작도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향후에 고점을 또 돌파하고 올라올 때 하이를 만들어줄 때 위에서 저항 구간을 이제 찾는다라고 하면은 또 이 채널을 기반으로 상단에서 저항 구간을 도출해 볼 수 있겠죠. 자, 어떻게 보면은 추세선은 저희가 이 세 번째 변곡점부터 진입 여부로 제가 참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채널은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변곡점으로 만들어진 추세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재적 이 추세선 기울기를 어느 정도 뽑아와가지고 이 프라이스 액션을 찾는 겁니다. 그때 추세선은 여기 보시면 변곡점 수 두 개의 저점 혹은 고점이 형성이 되면 작도를 할 수 있고, 세 번째부터는 작도도 할 수 있고, 약간 이렇게 여분을 좀 주고 루즈하게 프라이스 액션을 활용하라고 했죠. 그리고 네 번째부터는 좀 타이트하게 잡아야 돼요. 조금만 뚫려도 이탈 전략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이상 변곡점부터는 타이트하게 잡고 뚫리면 이탈 전략을 활용하는 게 이제 통상적인 개념이고요. 자, 이제 이게 평행 채널을 이루고 있는 변곡점 수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정리해 놓은 그 표입니다. 보시면 추세선과 다르게 채널은 상단에서 고점을, 하단에서 저점을 이제 신경을 써야 돼요. 이렇게 한쪽에서 상단, 한쪽은 하단이겠죠. 하나의 고점 그리고 두 개의 저점이 생기거나 하나의 저점 그리고 두 개의 고점이 생기면 저희는 1차적으로 채널을 작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저점과 하나의 고점이죠. 두 개의 고점과 하나의 저점이죠. 자, 그리고 이 두 개 상단에서 이미 두 개가 만들어지고, 이제 하단에서 두 번째 변곡점을 기대를 해볼 때, 혹은 상단에서 두 개의 고점이 만들어지고 하단에서 두 번째 저점을 기대를 해볼 때, 여기서는 형성 전략을 활용할 수 있어요. 이런 데가 하나의 진입 타점 기준으로 또 따볼 수 있는 거겠죠. 얘도 추세선이랑 비슷하게 이 두 번째 저점 두 개가 만들어지고 두 번째 고점을 기대를 해볼 때, 혹은 두 개의 고점이 만들어지고 두 번째 저점을 기대를 해볼 때 상단 하단의 프라이스 액션을 좀 루즈하게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약간 뚫리고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진입 타점을 조금 더 넓게 잡거나 아니면 좀 더 밑에 혹은 위에다 잡거나 손절 범위를 조금 넓히거나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프라이스 액션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뚫리면 이탈 전략을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여기서 얘들도 저항을 받고 떨어졌다. 여기서도 지지를 받고 이제 올라왔다. 그럼 이 세 번째부터는 뚫리면 바로 이탈 전략으로 넘어가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럼 얘는 하방 이탈이 나온 거고, 얘는 상방 돌파가 나온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베어 플래그 그리고 불 플래그 모습이 또 나오죠. 이런 확실한 변곡점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얘도 추세선처럼 더 많은 고점과 저점으로 이루어진 채널일수록 이탈 혹은 돌파가 나올 때 더 큰 가중치를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 전략으로 넘어와 보면요, 상단에서 하나, 둘, 하단에서 하나, 둘 이상의 변곡점부터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저점과 고점으로 이루어진 채널일수록 이탈 전략의 신뢰도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평행 채널 이탈
경우의 수는 이렇게 네 가지로 총 나눠볼 수 있습니다. 상승 채널의 하방 이탈, 상승 채널의 상방 돌파, 하락 채널의 상승 돌파, 하락 채널의 하방 이탈, 이렇게 네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둘은 이미 익숙하실 거예요. 뚫리는 방향대로 더 추가적인 추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여기서 뚫릴 때 매도 포지션 진입하거나 혹은 롱을 들고 계시는 분들은 뚫릴 때 손절을 해볼 수 있고요. 향후에 다시 올라온다면 여기서 리테스트 저항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왜냐면 여기서 SR 플립이 일어납니다. 원래 지지 역할을 했던 이 상방 채널 하단이 뚫리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저항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여기 다시 올라왔을 때 여기서 리테스트 숏 진입을 하거나 롱을 들고 계신 분들은 여기 밑에서 익절을 해볼 수 있겠죠. 얘도 똑같이 그냥 뒤집어 놓은 것 뿐입니다. 상방 돌파할 때 여기서 숏 들고 계신 분들은 손절, 공격적이신 분들은 돌파 혹은 추격, 롱 진입을 해볼 수 있고, 다시 나중에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서 SFL이 일어났으니까 원래 저항 역할을 하던 이 채널 상단이 여기서부터는 지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리테스트 롱 진입자를 도출해볼 수 있겠죠. 혹은 숏 들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 약간 위에서 익절을 하시던가. 근데 이제 이 두 개의 경우 수는 조금 다르게 대응을 해주는 게 좋아요. 상승 채널에서 상방 돌파가 나올 때 물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는 있긴 하지만 공격적이신 분들은 그렇게 해도 좋고요. 좀 보수적이신 분들은 차라리 여기서 그냥 관망을 하고 대신 숏들을 많이 들고 계신다 그럼 여기서 손절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다시 들어올 때 이제 여기서 숏 자리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래 SFLB 한번 일어났었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처럼 리테스트 지지가 안 나고 다시 돌파를 해버리면 더블 SFLB 여기서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다시 저항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돌파 숏 진입하시던가 아니면 다시 올라올 때 여기서 리테스트 숏 타점도 잡을 수 있겠죠. 이게 또 요즘 과학입니다. 요즘에 진짜로 잘 들어맞아요. 얘도 똑같이 반대로 뚫리면은 롱은 손절, 그리고 숏 진입은 최대한 자제하되 공격적이신 분들은 이런 거 기대하고 들어가셔도 되긴 해요. 근데 저는 차라리 여기 다시 들어올 때 돌파 롱을 타고 혹은 여기서 리테스트 롱을 찾는 게 더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익절가는 이 채널 상단 그리고 이 채널 중간 EQ 값에서 셋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진입을 했다면 손절은 이 정도, 익절은 여기서 한번, 그리고 채널 하단에서 한번. A few candle bonks later. 자,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 1시간 봉 차트고요. 작년 3월달에 비트코인이 최초로 6만 불을 달성을 했을 때 그때 그 불장을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이때 만약에 우리가 이 평행 채널 기법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제가 이거를 써먹고 돈을 벌 수 있었을까요? 저랑 같이 한번 백테스팅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고점이 형성이 되고 저점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고점은 로얼 하이죠. 얘가 뚫리고 내려온다면 로얼 로우를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고점 2개, 저점 하나가 나왔으니까 여기죠. 작도를 할 수 있어요. 이 고점 2개를 이어서 맞는 추세선을 평행으로 쭉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저점에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형성 전략이죠. 이 저점이 뚫리고 밑으로 내려올 때 이제 역추세 카운터 트렌드 타점을 잡고 싶다. 물론 당연히 여기 있는 매물대라든지 피보나치도 다 봐야겠지만 이제 그 진입 타점 기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락 채널, 이 하단에서 어느 정도 프라이스 액션을 혹은 지지를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떻게 됐나? 자, 여기서 저는 롱을 진입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개, 2개, 한 개고 이제 2개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 두 번째 변곡점을 기다릴 때는 조금 더 루즈하게 이 프라이스 액션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뚫렸다고 바로 손절 치지 말고 약간 손절을 이렇게 좀 널널하게 이 정도 이렇게 잡았을 겁니다. 그리고 1차 익절 구간은 이 하락 채널 EQ값 혹은 중간값에 2차 익절 구간은 채널 상단에 이렇게 잡아볼 수 있겠죠. 이후에 장이 어떻게 흘러간지 한번 보겠습니다. 1차 이러면 이제 여기서 했겠죠. 2차 익절을 이런 식으로 형성 전략을 활용을 해볼 수 있고, 상단에서 고점 2개, 하단에서 저점 2개. 이제 세 번째부터는 저희가 조금 타이트하게 프라이스 액션을 활용을 해야 되고, 뚫리면 2타 전략을 써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는 여기 돌파했을 때 추격 매수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리테스트, 여기서 롱을 들어갔을 거예요.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네, 채널 상단에서 계속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또 새로운 채널을 그려볼 수 있겠죠. 이 두 개의 고점 이용해서 이 저점을 연결해 주는 거죠. 이거보다 조금 더 작은 규모의 채널을 이렇게 작도를 해봤습니다. 얘도 한 번, 두 번, 한 번이니까 두 번째 변곡점부터는 형성 전략 약간 루즈하게, 손절을 좀 널널하게 혹은 진입가 좀 또 범위 넓게 잡고 하단에서 매수를 또 진입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저는 매수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털고 한 번 더 털고, 자, 여기서 들어가서 한 번 털고 또 털고, 이게 또 먹었겠죠. 자, 그러면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상단에서 두 번, 하단에서 두 번 고점과 저점이 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부터는 프라이스 액션을 조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주고, 뚫리면 2타 전략으로 넘어가 줘야겠죠. 그래서 상방 돌파가 나오면 저는 추격 롱을 들어갈 겁니다.
자, 어이구, 여기서 추격 롱을 들어갔겠죠. 네. 그리고 리테스트, 여기서 리테스트 롱을 또 들어갔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거 다 잠깐 지워주고요. 채널로 이게 이렇게 작동을 해볼 수 있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오고 이제 이게 막 올라올 때 이 채널을 작동을 할 수 있죠. 한 번, 두 번, 한 번이니까. 그리고 올라올 때 여기서 이 두 번째 변곡점을 잡고 또 숏을 탔겠죠. 그리고 이제 얘는 이탈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뚫리면 하방 이탈입니다. 왜냐면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세 번째부터는 저희가 프라이스 액션을 조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뚫리면 이탈 전략을 활용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뚫리죠? 네, 저는 여기서 숏 타고 어이구, 대충 어떻게 쓰는지 알겠죠, 여러분? 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두 개의 경우의 수고요. 이 밑에 경우의 수도 보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최근에 매매를 했던, 엊그저께 그리고 어제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요. 통화 상품입니다. 유로 이제 페어링 이제 NY인 상품인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락 채널이 형성이 됐습니다. 저점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고점에서 한 번, 두 번. 그러면 이거죠. 타이트하게 프라이스 액션을 잡고 이탈 전략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는 하락 채널을 하방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롱을 들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손절을 했겠죠. 공격적이신 분들은 여기서 숏진입을 해도 되는데 저는 기다렸다가 여기 들어올 때 여기서 롱을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익절가는 여기, 2차 익절가는 이제 여기 위에. 비트코인에서도 당연히 활용도가 되게 높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또 두 번째 불장이 왔을 때 이때 지금 보시면 두 개의 고점과 두 개의 저점으로 이루어진 상승 채널이 좀 돌파가 될 때 물론 여기서 또 공격적이신 분들은 이렇게 파동 드실 수 있겠지만 저같이 조금 보수적이신 분들 그리고 요즘엔 좀 더 약간 좀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는 게 좋아요. 아무튼 여기 뚫릴 때 그런 분들 여기서 숏을 탈 수 있었겠죠. 여기서 한 번 익절하고 여기서 두 번째 익절하고 그리고 얘는 이제 이거 뚫릴 때 여기서도 숏을 또 진입을 해볼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여기 찍히고 이제 내려올 때 이 정도일 때 채널을 작동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 여기 돌파할 때 물론 지금 리테스트 지지도 나오고 여기서 롱을 진입해서 공격적인 타점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안정적인 매매를 지향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여기 뚫릴 때 혹은 뚫리고 다시 올라올 때 이런 데서 또 숏을 진입해 볼 수 있었겠죠. 얘는 여기서 한번 털고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저 같으면 본절에서 정리를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네요. 얘는 아니면 여기 익절한 물량 더 올라올 때 뭐 이런 데서 기다리고 있던지 아무튼 뭐 계속 들고 있었으면 결국엔 2차 익절 구간까지 도달을 했겠죠. 얘도 그리고 뚫리고 추가 하락이 출현을 한 상황입니다. 이게 불과 얼마 전이에요. 지금 여기인데 이런 질문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상단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단에서는 한 번 이렇게 나올 때는 이거를 이탈 전략을 활용해야 되나요? 정답은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평행 채널 이탈 전략이 아니라 이 추세선 상방 돌파가 나온 거라고 봐야겠죠. 이 평행 채널의 이 이탈 전략이 아니라 이 추세선 이탈 전략인 겁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채널 기법을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제 트레이딩 뷰 여기 보시면 또 제가 다른 사례들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그 설명글에 제가 또 링크 남겨둘게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성투하세요.